네, 2023년 5월 6일 밤입니다. 이 방송은 5월 7일 아침에 나갈 겁니다. 이 5월 7일 오전이 되면은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옵니다. 도착하는 즉시 현충원을 방문하고 이어서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아마 양 정상이 화기애애한 술자리를 갖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기시다 총리는 한국 재계 사람들을 만나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전형적인 실무 방문, 네, 옆집 가듯이 오는 겁니다. 이 회담에서 뭐가 논의될까요? 야당, 북한에 휘둘리고 좌파에 장악당한 야당은 빈손 외교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뭐가 논의가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정치 싸움이 치열해가지고 정확하게 읽히지는 않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혼란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정확하죠. 일본의 요미우리라든지 산케이 같은 신문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5월 이후 6월이나 7월쯤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간다라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일본을 갔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5월달 G7 회담에 일본을 또 가죠. 그 두 번이나 오고 난 다음에 일본 정상이 한국 가는 건 모양이 안 좋다. G7 회담 하기 전에 내가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굳힌 게 큰 사유가 됐답니다. 그게 훨씬 좋죠. 이건 서로에 대한 배려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윤 대통령이 G7 회담 초청받는 거 거의 알고 있으면서도 일본을 가준 거는 또 윤 대통령이 일본에 배려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시다도 배려를 했다. 이게 이제 바로 읽히는 거고. 두 번째로 일본 신문을 보게 되면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는 별로 논의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측에서는 뭐 계속 사과해라, 뭐 강제징용 문제 어쩌고 저쩌고 하라는 것들은 강제징용 문제는 대한민국이 3자 변제로 풀겠다 그랬으니까 일본은 뭐 지켜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 보통 정도의 사과는 늘 하던 것 정도는 하겠죠. 그리고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안보 문제하고 이 안보와 함께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하는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게 지금 두 나라 사이의 가장 큰 문제죠. 지금 자꾸 문재인식으로 윤미향식으로 뭐 과거사 사과해라 하는 거는 그거는 한국과 일본을 이간질시키는 거고 한국과 일본이 떨어지면 한미 관계도 무너지죠. 그건 아주 좌파들이 노리고 작심을 하고 하는 가끈 전술에 말려드는 겁니다. 지금 북핵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이 대만을 겁주고 있으니까 북한도 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국이 어떤 협력을 할 것이냐. 네,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좀 양 정상한테 드릴까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래도 국제정치학과 더불어 군사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한 기자로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제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2달 전인가요? 뉴스타트를 파기하고 탈퇴한다라고 하면서 그 탈퇴를 명문화한 국내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를 줄이기 위해서 맺었던 협정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확인해 왔던 겁니다. 이 협정은 따르면은 두 나라는 핵무기는 핵폭탄과 핵탄두를 더한 겁니다. 를 1550개 이하만 갖자. 1550개 이하만 갖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러시아는 이제 핵무기도 생산을 하고 또 오래된 건 폐기를 하니까 딱 일정할 수는 없죠. 2018년 러시아는 자국산 핵무기는 1444기다 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고 2023년 올해 2월 미국은 1420기다 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한 1400기 정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걸 가지고 양국은 서로
핵심 표적을 겨냥하고 있죠. 아마 미국은 러시아 표적, 그 다음에 중국 표적, 북한 표적을 이 1400여 개의 핵무기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미국 표적, 중국 표적, 한국 표적, 일본 표적, 영국 표적, 그리고 프랑스 표적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더 적국 수가 많네 그러지만은 워낙 중국이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러시아가 많아도 국가당 표적 수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제 표적을 겨누고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는 대등해야 됩니다. 근데 다들 미국이 우세하다 그래요. 핵무기 수는 같은데 그 비밀이 뭐냐? 미국의 MD에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MD에 들어가는 MD용 미사일, 요격 미사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는 양국 간의 협약이 없어요. 그전에는 ABM 트리티, Anti Ballistic Missile Treaty라고 해서 요격 미사일 제한 협정이 있었는데 그게 아들 부시 정부 때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가 쏘는 ICBM, SLBM을 막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대기권으로 올라갔을 때 맞추는 미사일로 SM3, 스탠다드 미사일 3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이 제가 정확한 척수까지는 기억 못하는데 이지스 구축함이 60척인가 갖고 있어요. 이지스 구축함이. 그리고 이지스 순양함이 그건 좀 더 자신이 없다. 한 20척 될 겁니다. 그럼 도합한 이지스 시스템 배가 한 100척 되는데 거기에 SM3를 탑재합니다. SM3도 탑재하고 토마호크도 탑재하고 미국의 마크 계열의 어뢰도 탑재하고 여러 가지 탑재하는데 이렇게 한 100여 척이 되는 이지스함에 탑재하는 SM3를 한 500여 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자료를 보니까 538발이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 자신이 없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쏘는 미사일 중에 한 1000발이 미국을 날라온다면 500발은 이걸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미국은 거의 핵 무기수는 대등한 것 같지만 방어 무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500발을 더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 눈치를 보고 중국도 미국 눈치를 봅니다. MD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거는 SM3고 그 다음에 그것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드하고 팩3로 맞추죠. 그리고 미국은 레이저로도 맞추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그건 발수는 아예 계산도 안 하죠. 그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잡아주는 게 또 한 1000발이 되니까 사실은 러시아 1400여 발의 ICBM은 미국이 다 막을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1400발을 다 막아내고 1400발을 러시아에 꽂아놓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국제정치학 하신 분들은 잘 못 보고 군사학을, 미국의 핵전략을 알아야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북한이 핵무기가 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NPT에 남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안 하겠다고 밝혔고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거는 미국이 용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지금 농축공장, 제철이 공장 갖고 있는 거는 좋지만은 더 핵무기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러한 나라가 아까 SM3 같은 거, 지금 일본은 이지스함이 8척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SM3를 다 탑재합니다. 우리는 이지스함이 현재 3척이고 3척을 추가로 해서 6척을 가지려고 하는데 단 한 발의 SM3도 올리지 않습니다. 일본은 8척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더 북한 핵을 막기 좋으냐? 일본이 좋죠. 우리는 왜 안 올리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리한테 쏘는 핵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SM3 대기권까지 올라가는 미사일이 필요 없다. SM6나 그런 거 투면 된다. 그런 논리예요. 근데 그 SM2나 6는 SM3만큼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드를 더 들여오면 되죠. 아니면 우리가 지금 팩3급 미사일로 천궁2를 개발했으니까 사드급으로 천궁3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개발해서 우리 주요 요소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같은 거를 개발해서 서울 등 주요 도시에 쫙 배치하면 북한의 장사정포까지 막을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게 저쪽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타미르 미사일을 발사해서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포탄은 한 10만원짜리 날아오는데 미사일은 한 몇천만 원에서 억짜리 가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대 효과에서 물론 이제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그 효과는 크지만은 단순 계산은 손해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레이저로 날아오는 탄을 맡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는 전기를 응축했다가 빵 쏘면 되잖아요. 빛으로 쏘아서 맞춰버리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 발 쏠 때마다 한 1불, 2불, 뭐 만원도 안 듭니다. 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무기를 아이언 빔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언 돔을 만들려고 하고 아이언 빔은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만약에 개발한다면은 핵무기 없이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죠. 저는 요거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일본도 아이언 돔이나 아이언 빔이 필요하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이언 돔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같이 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천공2, 천공3를 하고 있으니까 천공3 개발에 일본이 참여해서 같이 배치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굉장히 들고 또 한 공장에서 생산해서 둘이 배치하니까 더 이익이 많아지죠. 또 수출하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지금 일본은 아들 부시 정부 때 미국이 MD를 할 때 참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대한민국도 들어오라 그랬는데 김대중 정권이 싫다고 안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도 이번에 일본이 하고 있는 미국 MD에 참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해 달라고 떼를 쓸 필요 없이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겹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MD에 한국이 참여하자.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도 방어무기는 개발할 수 있어요. 미국의 사드와 비슷한 한국의 천공3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해서 나눠 쓰자. 그 다음에 한국이 개발하는 아이언돔이 있는데 아이언돔에 일본도 참여해서 우리 KF-21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같이 하듯이 그래서 같이 나눠 쓰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리고 한국에 지금 이지스함 6척에다가도 SM-3급 요격 미사일을 올리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핵무기를 갖지 않고도 핵무기를 가진 것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일본은 이미 이지스함에 다 올렸으니까. 요런 전략. 여기 안보 전략. 여기 안보가 이렇게 해서 북한 핵이 무력화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더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죠. 원래 순수가 그런 겁니다. 군사적으로 딱 안전이 보장되면 거기서 마음 놓고 돈벌이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안보가 불안하니까 경제까지 얼어붙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 논리로만 가는데 이 NPT 문제 때문에 미국이 동의를 안 하니까 못 나가서 한미 관계가 틀어지고 자꾸 이러는데 안 되는 걸 밀지 말고 되는 걸 밀자 이겁니다. 근데 그거를 비용 줄이기 위해서 일본과 공동 개발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이스라엘이 아이언 빔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한국, 일본이 같이 아이언 빔 개발해도 되죠. 지금 우리가 KF-21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영국하고 일본이 뭐더라? 갑자기 템프테이션인가? 하는 KF-21보다 더 앞선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이 공동 개발하는 거는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그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고 또 더 많은 물량이 확보되니까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 양 정상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같이 한다. 여기 미국도 참여시키겠다. 이 정도 합의가 본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핵무장 하려고 길을 쓰지 말고 핵을 무력화하는 방패를 만들어라.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탁구 쳐갖고 딱 드라이브로 먹여서 이기면 좋은데 공이 양 산으로 가고 막 사방 튀잖아요. 근데 그런 거 탁탁탁 넘겨주기만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멸하죠. 방어의 힘입니다. MD 공동 개발에 한미 정상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국제 정치하고 안보 문제를 다룬 기자 입장에서 충원드리는 바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